지금 보시면 동일한 사주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게 되면서 서로 사주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의 사주 중에 어느 분이 대운이 좀 더 좋게 들어온 걸로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사주칸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를 하지만 사주팔자라고 하는 고정된 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내담자들의 사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분은 뭐 사주는 좋은데 지금 맞이한 대세운에 의해 어려움을 잠시 겪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주 모양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중에 운에서도 이 사주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주도 어렵고 운도 어렵게 가는 게 뭐 사실 사주 자체만을 해석하는 건 쉽지만 이런 경우 상담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운이 비록 나쁘긴 하겠지만 이 명주분께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 그런데요. 자, 물론 사주를 상담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와 운에 드러난 특징이라든지 운의 기륭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주에 문제가 있는 중에 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명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야 할까요? 자, 저는 손님들이 보통 운이 좋지 않게 곧 맞이를 한다고 하면은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사주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세운이나 대운, 안 되면 심지어 절운까지 언제 좀 좋아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이 나빠지는 시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돼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는지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만 역시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사주 자체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원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뒤부터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사주를 공부한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주를 좀 공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본인의 운이 좋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저의 채널은 사주를 제대로 풀어내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면 결국 사주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잘하네. 다시 또 해봐.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좀 사주는 하나인데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주는 지금 보시면 동일한 사주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게 되면서 서로 사주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여성분의 사주이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남성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같더라도 성별이 바뀌게 되면 이 대운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남자분을 보면은 월주가 무진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순행을 합니다. 연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반대로 여자분은 무진월에서 지금 이렇게 역행을 하는 건데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이 가게 됩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주보다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주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을 공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주분을 소개를 한다면 이 여자분의 사주는 제가 대략 반년 전에 상담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주는 며칠 전에 이 남성분의 여자친구분이 공합상담을 요청해서 사주 감명을 의뢰한 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마침 상담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주가 같은 걸 보고 참 흥미로웠던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기에 두 분의 사주 중에 어느 분이 대운이 좀 더 좋게 들어온 걸로 보이시나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남자분의 사주가 여자분의 사주보다 초년부터 운이 나름 좀 좋게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남자분은 어린 나이긴 하지만 나름 공대 계열의 공부를 하셔서 개발자로 지금 활동을 하시고 작년 이제 갑진년이 들어오게 돼서 올해 세운이 을사로 들어와서 그런지 새롭게 돈 버는 방식을 좀 구상해서 큰 계통을 일하는 선배와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여성분은 이제 미용사분의 사주신데 한 번의 이혼을 지금 겪게 된 상태고 나이가 상당히 젊은 분이신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막막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남자분도 운이 뭐 나쁘진 않았다고 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운을 보게 되면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여자분처럼 지나온 운도 어려운 중에
앞으로 살아가는 운도 당분간은 그렇게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죠. 자, 이렇게 운이 좀 어렵게 간다고 해서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어차피 뭐 고생하는 팔자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보라고 하는 건 그 아무리 그래도 명을 놓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좀 빛나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또 나에 대한 충만함을 느끼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이 언제 좋아지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 어려운 운을 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사주를 풀어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운을 배제하고 본다면 상당히 사주 모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사주가 합이라는 것도 많고 뭐 길신 같은 것들도 많이 모여있고 오행도 적절히 섞여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 사주의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 모양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하는 건데, 자,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진월 개수의 정관격 사주입니다. 사주 지지를 분석해 보면 월지가 정관인데 양옆에 이렇게 관살이 좀 왕한 것은 좀 아쉽죠. 자, 그러나 이 관살이 왕하다고 해서 무작정 사주에서 목기가 이 관살을 좀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천간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잘 보시면 지금 이 사주는 월지 정관격의 천간의 정관이 투출한 사주인 거고요. 정관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내놓은 결과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름 이름을 좀 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 사주는 천간의 연간에 상관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정말 좋은 점이, 자, 이 정인이 굉장한 상신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상관이 관을 극하고 있을 때 이 인수가 상관을 극해서 정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인의 도움이 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것. 자, 그리고 인은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 덕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인으로 사주 천간이 살아났으므로 결국에는 사주 모양은 천간은 좋은 걸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지 목기가 들어오면 왜 문제가 되냐는 건데, 이 지지 목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편관 같은 흉신을 극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귀한 주 용신인 정관을 극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천간의 상관이 이 목기를 만나게 되면 완벽히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는 이게 목기보다 일간을 돕는 인수나 비겁을 만나는 게 좋은데, 이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 시지에 요 인수가 있어 나름 일간의 근이 되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지에 토기가 축술 및 형살과 관련된 분들이 나름 예리함이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투자 쪽이라든지 뭐 정밀함을 요하는 이과 계열에 상당히 좀 모양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둘의 운을 좀 비교하면서 볼 텐데, 남자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이 조금 더 직업성이나 살아오는 부분이 조금 모양이 좀 더 좋았는데요. 자, 이 상관이 그래도 문제가 있는 중에 초년부터 이 상관을 정리하는 운으로 들어온 것들은 좋은데, 특히 학창시절에 이렇게 인수가 떠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 덕이나 어른들 덕으로 좀 공부 쪽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다만 이분도 다음 대운부터 지지가 이렇게 신유술로 가서 좋긴 하지만 천간의 비견겁제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하는 점을 꼭 말씀드려야긴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비겁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천간의 상관이 완벽히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처럼 을목 같은 게 뜨는 경우에는 아랫사람이나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좀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이는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보다 그래도 초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 여자분의 대운을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에서 이렇게 목기가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는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정관도 극하고 왜냐면 이 살도 극하는 건 맞지만 이 정관도 전부 다 깨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이 상관의 뿌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더 큰 문제는 천간에 이렇게 병정화 재가 뜬 게 문제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간에 이 상관이 있더라도 요 인수가 있어서 이 정관을 보호하고 있던 게 이 사주의 특징인데, 이렇게 병정화가 뜨기 시작하면 요 인수가 극을 당하고 천간에 있는 상관이 정관을 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초년부터 재가 와서
인을 극하게 되면 가정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수가 다치기 때문에 학문연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원인을 제공한 게 재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에 의해서 인이 다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친 덕을 보기 상당히 어렵게 된 중에 이렇게 운이 식상으로 흐르고 천간이 제로를 해서 일찍이 정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서비스 계통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지나온 대운도 문제이긴 한데 지금 살고 계신 을축 대운도 문제인 게, 이렇게 세운에서 지난 세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천간에서 임인, 계묘, 갑진, 올해 을사까지 대운도 문제인 중에 세운도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선 을축 대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주 천간을 다 살려놓은 이 인수를 합하면서 들어온 건데 이거 자체가 우선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상관이 현관에 있는 정관을 마음 놓고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중인데, 지지도 이 정관이 편관을 만난 게 문제인데 운에서 다시 살이 들어온 건데, 천간도 문제가 생긴 중에 살이 들어와서 폐가 된 중에 지지가 잘 보시면 축술미 3연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온 것 자체가, 들어온 것이 편관이기 때문에 을축대운 같은 경우 남편 혹은 건강, 직업으로 인한 송사가 있을 수 있는 운인데, 사주 모양마저 잘 보시면은 배우자의 운이 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운이 작년처럼 갑진년이 들어올 때가 되면 좀 이혼 결정까지 하게 된 게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이분의 건강입니다. 자,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신장이나 부인 계통이 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운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소화계통이나 허리 쪽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나이인데도 이분이 건강이 그렇게 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대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분이 앞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괜찮을지가 좀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이 여성분은 앞으로의 대운도 순조롭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물론 2031년에 바뀌는 갑자 대운은 천간의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기 때문에 이 인수가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대운 천간에서 이렇게 상관이 들어온 것은 만약에 세운에서 이 인이 좀 다시 닫히거나 이 상관의 뿌리가 다시 왕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좀 달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긴장을 놓기에는 사실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대운인 건 맞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주의 운이 지금까지 좋지 않았고 당분간 대운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분을 상담 시에 만나게 되면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1차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대운이 어려운 중에도 그나마 이 대운 중 괜찮은 세운을 좀 다 찾아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의 경과로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을 꼭 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 운이 좋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꼭 운이 나쁘게 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좀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운이 나쁜 분들에겐 큰 패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초과되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 특히나 운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좀 뭔가 계획을 수정하는데, 그런 중에 너무 좀 거창한 목표를 좀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올해 안에는 꼭 어떤 특정 금액,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예를 들면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게나 업장을 좀 넓힐 거야. 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좀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좀 악순환을 좀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운도 좋지 않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목표를 세워버리면 이것을 대부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실패는 자책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 자, 이것은 또 더 나쁜 선택, 즉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끊임없이 그냥 소모시키고 갈아넣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패배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욕심을 줄이고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걸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저의 사주를 다 봐서 알지만, 저의 대운이 시작한 이후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대운에서 지지방에서 좋은 대운방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명리를 모르는 어린 시절엔 이런 사실을 좀 모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직업적인 실패, 그리고 다른 막 잘된 친구들과의 비교해서 저를 좀 더 막 너무 자책하고 몰아붙이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명리학을 좀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서 사실 좀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이 좋지 않은 대운에 시작을 했지만 저는 사실 어떤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뭐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좀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좀 질 낮은 사주 상담의 현실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감명법으로 오히려 명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게 좀 굉장히 우려스러웠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주를 공부하고 싶어한 분들이 방향을 좀 찾지 못하고 몇 년을 막 공부를 해도 본인이나 자기 가족 사주 하나 제대로 못 푸는 걸 보면 이 사주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고 싶었고, 그리고 큰 목표가 있다면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앞으로 좀 합리적인 미래 예측학으로서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하기를 좀 원하는 뜻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즉 얼마를 벌고 규모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이 학문, 제가 좋아하는 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자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운이 나쁘더라도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운이 나쁘게 가는 그 시간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제발 본인을 희생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행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나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충실하게 좀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언젠간 좀 대운이나 세운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오해가 하나 발생합니다. 보통 대운이나 세운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어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운이 좋아진다는 건 상황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바탕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가 엄청나게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양 고전 중에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잠깐 올려놨는데 워낙 짧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횡원자의장이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군자의 돌은 비유컨대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한 것 같다. 즉 높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시작이 있고요. 좀 미약하지만 낮은 단계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고 머리가 아픈 건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가까운 현실적인 일을 하면서 미래를 계속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즉 현실에 있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운이 좋지 않을 때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 같은 걸 세워서 본인을 실패로 몰아넣고 좌절하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악순환을 좀 가져오지 말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운이 나쁘게 가고 있는 손님들을 보면은 명리 공부를 한 번쯤은 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좋은 대운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것은 저는 사실 명리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대운이 어렵더라도 그중 좋은 세운이나 혹은 절운 등이 언제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려면 당연히 사주를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는 전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본인이 뭐 병화일간이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자기 최면 같은 엉터리식의 사주 적용이 아니라 정확히 내 사주는 무엇이 좋고 나쁘고 조심해야 하는 운은 언제 일어나며 안 좋은 대운이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세운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확실히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운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이 나를 좀 더 어렵게 하고 어떻게 좀 이거를 조금 개선해볼까 라는 걸 좀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곳에서 찾아내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특정한 시기의 배경을 잘 만나게 되면 꽃을 피게 되는 건데 명리를 통해 이런 시기를 알 수 있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 사교쌤은 항상 여러분과 사주와 운을 정확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에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자, 정확한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